고령화 사회 문제점 점점 다가온다. 2024년 9월 22일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30년 뒤에는 전체 가구의 20% 정도의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이랍니다. 30대 이하는 고작 11.8%밖에 안 되네요.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 건강, 사회적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겠죠. 의대 정원 확대 지지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친구를 잃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많아집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미치광이 북한이나 깡패 중국이 우리를 안 볼 텐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같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겠네요. 이는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출산율 하락을 빤히 보면서도 막지 못하고 아기 낳기 어려운 혹은 싫은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고 여기서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도 안 하고 강아지를 키우며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품종도 다양하고 각 품종마다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세금을 냅니까?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가 맛집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는 유튜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 인민이라면 그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구수는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푸들보다, 몰티즈보다,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아이가 훨씬 더 귀엽습니다. 자라나면 귀여움을 잃지만 자라나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부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강아지보다 아이가 더 귀엽습니다. 아이를 키웁시다. 상속세 납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2023년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세금을 저만큼 낼까요? 2023년 상속세를 낸 납세자가 19,944명이었습니다. 그중 저런 사람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있다는 말인데 완전 딴 세상 얘기 같네요. 2023년 상속세 1인당 결정 세액 평균이 6억 원이라는 사실도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상속할 재산도 없는 저에게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2023년 증여세를 낸 납세자도 20만 8,508명이나 됩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 평균이 3천만원가량이었는데 큰 금액이지만 현실적이네요. 이것도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1인당 결정세액이 15억 원이라니 역시 딴 세상 이야기네요. 저는 상속할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젊을 때는 PC방도 많이 가봤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PC방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PC방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PC방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2024년 9월 15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PC방 개수 감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648개, 2023년 8011개, 2024년 7484개, 이는 29.7% 감소. 특히나 최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PC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확대와 반대로 PC 게임에 대한 수요 감소.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이 투입하는 자본이 적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함. 당연히 PC용 대작 온라인 게임이 나오지 않은 이용자를 끌어올 만한 게임을 찾기 힘듦.
또한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일찍 접함 요즘 초등학생도 모바일 게임을 하죠. 매년 크게 오르는 고정비, 막대한 전기요금, 직원 임금, 월세 등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인 PC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먹거리 판매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PC방은 삼겹살을 직접 구워준다고 하네요. 처절합니다. 심지어는 야간 운영을 아예 포기합니다. PC방 사업 계획하시는 분은 이런 현 상황을 참고하시고 사업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아치 같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최근 러닝 열풍이 부니깐 역시 또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중국산 짝퉁 러닝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러닝 열풍이 불고 있고 러닝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닝화 시장도 급성장 중입니다. 특히 2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러닝화가 인기라고 하네요. 이러면 당연히 교양 없는 중국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러닝화가 국내에 유통되겠죠. 이미 중국 업체들은 3D 프린트와 AI 기술을 동원해 정품과 외형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짝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 중인 직구 제품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품 신발의 외형 모방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 발목 탄성, 바닥, 본드 발림 등에서 진품과 차이가 있으며 짝퉁을 신으면 부상 위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직구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퇴사에 대한 생각. 조용한 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 월급은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는 않고 회사 밖에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요즘 유행하는 태도입니다. 얼핏 들으면 멋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조용한 퇴사를 사람들이 말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받는 돈만큼만 일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자신이 받는 월급보다 현재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배경 없이도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인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사장님이나 고용주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 받는 돈만큼만이라도 일하는 직원들을 원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직원은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실제로는 100만 원, 200만 원어치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퇴사를 한 직원은 상사의 눈밖에 나는 직원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직원이 하는 일은 상사가 이전에 매일 하던 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더 편하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에게는 직원에게 맡긴 일이 얼마나 걸릴지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눈에는 대충대충 일하는 것이 다 보이고 이런 직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자는 평소에는 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이를 사냥하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조용한 퇴사를 하면 굶어 죽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사냥감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 많은 분들이 느끼는 현실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돈 쓰기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친구 AI에게도 물어보았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AI의 답변, 내용은 제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알려준 방법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쓴 결과를 보고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돈 쓰기 전에 구매 결정을 신중히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쓸 때 여러 할인이나 세일을 활용하거나 쿠폰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세요. 또한 식사 계획을 미리 세워 식재료를 낭비하지 마세요. 요즘은 구독 서비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해지하여 돈 쓰는 것을 줄이세요. 요즘은 중고거래도 많이 사용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사면 돈 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돈 쓰기를 줄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기름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충동구매는 하지 않는지 점검해보세요. 무조건 충동구매를 피하고
때로는 구매 전 24시간 기다려보는 등의 방법으로 돈 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돈 쓰기를 줄이고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는 방법이지만 보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세요.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서 저축 많이 하는 방법을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의 필요에 대비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저축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아는 내용이지만 저축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한 AI의 답변을 보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세요. 저축 많이 하는 방법 1. 예산 세우기.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예산을 세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축 많이 하는 방법 2. 자동 이체 설정.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저축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축을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축 많이 하는 방법 3. 소비 습관 점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사는 대신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 많이 하는 방법 4. 목표 설정. 저축 목표를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자동차 구입, 집 마련 등을 목표로 삼고 그에 맞춰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축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축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저축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습관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주식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놀랍게도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합니다. 금수저 클래스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 90명, 그중 50억 원 이상 보유 19명, 이 중 100억 원 이상 보유 11명, 이 자그마한 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유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아들 2006억 원 17세. 2위 반도체 관련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 정지환 회장의 손녀 321억 원 11살 최연소. 덕산테 코피아 대표의 2022년생 자녀 22억 원. 나머지 보시겠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자녀 191억 원 18세 등 이 정도는 돼야 금수저군요. 이번 라디오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보유 현황을 구경하였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식사 트렌드 변화 때문에 김밥집 개수까지 줄었습니다. 편의점, 카페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해서 김밥집, 분식집 숫자까지 줄었습니다. 요즘 김밥집이 예전만큼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개수가 줄었군요. 요즘 식사 트렌드가 어떻길래 그 정도일까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쌀 소비도 감소하나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줄었을까요? 2021년까지만 해도 0.2% 늘어났는데 트렌드 변화로 어쩔 수 없이 개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수가 늘어난 가게는 어떤 종류일까요? 한식도 증가하긴 했네요. 그래도 피자, 커피 등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가게 위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트렌드가 변화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김밥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또한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김밥집에는 김밥을 많은 직원이 고정적으로 필요합니다. 붐비는 시간에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인건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김밥집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밥 가격이 올라서 김밥 먹기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네요. 김밥집 사업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자영업의 최근 현황은 좋을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자영업 현황은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자영업을 하고 영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4년 9월 27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먹고 살기를 막막한데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라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로 봤을 때도 영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인데 걱정입니다.